요즘 일본 경제 이야기 심상치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선 심지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회복이 더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이 알쏭달쏭한 일본 경제의 수수께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을 보면요. 6월에만 일자리가 무려 51만 개가 늘었대요. 기업 투자도 막 늘고 있고요. 완전 장밋빛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요. 공식 평가는 더딘 회복세, 수출은 오히려 줄고 있답니다. 이건 뭐 완전히 다른 나라 경제 이야기 같지 않나요? 정말 극과 극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바로 이거죠. 도대체 일본 경제의 진짜 얼굴은 뭘까요? 이 좋은 소식들과 나쁜 소식들, 대체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경제를 힘차게 돌리고 있다는 엔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주역은요. 바로 일자리입니다. 지금 일본의 고용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숫자로 한번 보시죠. 6월 한 달 동안에만 일자리가 51만 개가 늘었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닌가요? 고용률도 계속 오르고 있고 실업률은 2.5%,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안정적입니다. 이 정도면 뭐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탈은 정말 탄탄하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자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기업들도 미래를 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잡히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기업들이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자신감이 숫자로 딱 드러나는 거죠. 기계나 설비 같은 자본재 공급이 6.3%나 늘었고요. 앞으로 투자를 얼마나 할지 보여주는 민간 기계 수주도 3%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앞으로 돈이 될 것 같으니 지금 투자하자 하고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였죠.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신호들이 넘쳐나는데도 도대체 무엇이 일본 경제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람들, 즉 소비자입니다. 일자리가 많아서 돈 벌기는 좋아졌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지갑을 꽉 닫고 있다는 거죠. 이 화면이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좀 보세요. 어떤 통계를 보면 소비가 0.9% 늘어난 것 같아요. 괜찮네 싶죠? 근데 또 다른 통계를 보면 가계 소비가 2.2%나 줄었다고 나옵니다. 아니, 늘었다는 거야? 줄었다는 거야? 헷갈리시죠? 바로 이게 이 수수께끼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소비뿐만이 아닙니다. 밖으로는 수출이 약해지고 있고 안으로는 신규 주택 건설이 마이너스 15.6%. 이건 그냥 줄어든 게 아니라 급감, 거의 곤두박질 친 수준이죠. 심지어 정부도 기업 이익 성장이 주춤하고 있다고 인정할 정도니까요. 말 그대로 경제 곳곳에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맞출 시간입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이 둘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있거든요. 바로 월급, 그리고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둘이 만나서 어떤 마법, 아니 어떤 함정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것만 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6월 명목임금, 그러니까 내 통장에 찍힌 월급 액수가 3.1%나 올랐어요. 와, 3.1%면 꽤 큰 인상률이잖아요? 이제 좀 살만하겠는다 싶으실 텐데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물가 오른 걸 빼고 계산한 진짜 내 돈의 가치, 즉 실질 임금은요. 오히려 0.8% 줄었습니다. 네, 마이너스입니다. 월급은 올랐는데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건 더 적어졌다는 참 씁쓸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 임금이라는 걸 꼭 봐야 하는 겁니다. 이건 간단해요. 내 월급 인상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지갑이 진짜로 두꺼워졌는지 아니면 얇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배기 지표인 거죠. 그럼 도대체 물가가 얼마나 올랐길래 그럴까요? 7월 전체 물가 상승률은 3.1%였습니다. 아까 명속임금 상승률이랑 똑같죠? 근데 문제는 그 속내에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좀 내렸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바로 식품 가격이 무려 8.3%나 폭등했습니다. 이건 뭐 매일 밥상 차리는 사람들에겐 직격탄인 셈이죠. 월급 올라봐야 밥값이 더 오르니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명확하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앞으로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한다. 하지만 미국 정책 같은 위험 요소들을 잘 지켜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죠. 한마디로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아주 신중한 태도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일본 경제는 느리지만 꾸준히 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좋은 소식은 기업 투자가 계속 튼튼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줄 거라는 점이고요. 반면에 나쁜 소식은 한번 얼어붙은 소비자들의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을 거고 수출과 주택시장의 부진도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미국이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는다. 이 거대한 딜레마에 빠진 일본 경제가 과연 모든 엔진을 켜고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일까요? 월급 인상률이 물가를 뛰어넘는 것, 바로 그것이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